저 동적 평형 보겠습니다. 자, 동적 평형. 가역 반응 니네 언제 들어봤니? 물리할 때 들어봤죠? 가역 반응, 엔트로피 들어봤죠? 예.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 자, 그래서 가역 반응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정반응하고 역반응을 알아야 돼. 그래서 화살표 예를 들어서 니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화 반응을 예로 들어보자. 배웠지 중화 반응. 요게 H 플러스 중화 반응 안 배웠지? 그냥? 안 배웠구나. 알았어. 몇 페이지예요? 어? 234페이지. 그래서 중화 반응 안 배워. 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좀 하나만 써주지. 요거 한번 보자. 니네 저기 그건 배웠나? CaCO3가 산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배웠나? 배웠지? CaCO3가 CaCO3라는 고체가 맞지? 고체가 산을 만나면 뭐가 되죠? CO2를 만들고 그 다음에 H2O를 만들고 그 다음에 CaCl2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무슨 반응이라 그런다고? 정반응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니네 있잖아요. 완벽하게 한쪽으로만 가는 반응은 몇 개 없어요. 완벽하게 한쪽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은 몇 개 없어. 필연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거꾸로 가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걸 거꾸로 가는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반응은 뭐냐? 화학 반응식에서 요게 반응물이고 요걸 반응물이라 그러고 요걸 생성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반응은 뭐냐?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거를 역반응이라고 한다고.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정반응, 왼쪽으로 진행하는 게 역반응인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역반응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체가 다시 고체가 돼야 되죠. 에너지가 잘 진행이 안 돼요. 엔트로피 측면에서 그래. 고체가 엔트로피가 커, 기체가 엔트로피가 커. 기체가 엔트로피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반응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그거고요. 자, 그럼 밑으로 한번 가보면 쌤 이거 3개 틀리면 세이브죠? 네.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그래서 가역 반응은 뭐냐면은 자, 잘해야 돼.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가역 반응은 저절로 거꾸로 역 반응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절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야. 무슨지 알겠지? 저절로 진행되는 건 드물고요.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둘 다 진행되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둘 다 진행되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응? 필요 충분 요건. 이게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표시하냐 임마? 네. 진짜야? 그렇잖아요. 이거거든? 똑같잖아요. 이거랑 이거 어디 껐니? 저걸 합치면 똑같잖아요. 그렇게 우겨봐 면접 가서. 그러면은 얘는 천재다 하고 뽑아주지 않을까요? 얘는 4차원이냐고 떨어뜨리죠. 왜 떨어뜨려요? 면접관들이 멍청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 화살표 방향의 의미는 모두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모두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 그래서 물의 증발과 응축에서 물은 어떻게 돼요? 증발도 되고 응축도 되죠. 물은 증발도 되고 응축도 됩니다. 그래서 물이 요게 L이 뭐지? L이 리퀴드야, 리퀴드. G가 뭐지? 가스. 게스예요, 게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거를 지금 정반응이라고 뒀고, 역반응, 정반응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정반응이라고 뒀고,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거를 역반응이라고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증발이 정반응, 응축이 역반응인 거예요. 에?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는 물의 증발과 응축도 가역반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COCl2 염화코발트입니다. 염화코발트가 물을 만나면 육수화물이 돼요. 그래서 염화코발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는 푸른색인데 물하고 결합을 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반응은 뭐냐? 수화라 그래, 수화. 수화가 되는 거고요. 역반응은 이제 뭡니까? 수화가 안 되면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이걸 역반응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황산구리 오수화물. 니네가 보고 있는 황산구리들이 전 대부분이 푸른색인데 왜 푸른색이냐면 오수화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네를 오수화물을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가열합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떨어지죠. 물이 떨어지면서 흰색으로 바뀌어요. 니네가 보는 황산구리는 황산구리 오수화물이라고. 그래서 푸른색인 거야. 그런데 실제로 어때? 구리가 물에 녹으면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바뀌어? 구리 이온이. 전자를 잃으면 니네가 이제 구리는 붉은색이야. 구리는 붉은색인데 구리 이온은 푸른색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온이 되면서 색깔이 바뀐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가열을 하면 흰색으로 바뀌면서 물이 떨어진다고. 요걸 그래서 가열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정반응이라 그러고, 역반응은 뭐냐? 여기다가 물을 떨어뜨리면은 수화되면 어떻게 된다고?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생기면서 푸르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도 진행되고 역반응도 진행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역반응이라고 한다. 가역이 영어로 뭐니? 리버서블이야? 리버서블? 리버서블. 바뀔 수 있다고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뀔 수가 있다고. 리버서블. 가역반응. 가역. 가짜 이 가짜죠. 역자는 스승인데 틀릴까 봐 못 쓰겠어요. 집가짜가 아니라고. 쌤. 또 니네가 배운 거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저기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의 생서, 요거는 지구과학에서 배웠지? 안 배웠냐? 안 했어? 안 배웠어요? 뭐 애매하게 배운 거. 애매하게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니네가 뭘 배우냐면요. 지금 요건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석회수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왜 그렇다고 배웠지? 그 뭐냐? 연막 칼슘? 왜 그렇다고 배웠지? 이 석회수가 뭐냐면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에요. 이게 석회수야. 석회수가 수산화칼슘 수용액인데 여기다가 숨을 불어넣으면 뭐가 들어가지? CO2가 들어가지. CO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CaCO3 앙금이 생기면서 물이 생겨요. 물이. 오케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뿌옇게 돼요. 그런데 또 더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은 더 불어 넣으면요 다시 맑아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데서 더 이산화탄소를 더 불어 넣어주면 맑아진다고. 이것까지 안 배웠을 거야. 이게 어떤 반응이냐면은 더 불어 넣어주면요. 더 불어 넣어주면은 탄산수소 칼슘이라는 게 생겨요. 요거는 물에 녹아요.
그래서 다시 맑아집니다. 근데 이 반응은 보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압력으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여기까지가 요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종류석이 이런 거예요. 종류석이 뭐냐면은 얘들아 요렇게 봐야 돼. 요렇게 탄산 이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뭐가 있냐면은 요렇게 이제 석회석이 이렇게 쌓인 곳이 있어. 에? 그러면 석회석이 쌓인 곳이 있으면은 물이 쪼글쪼글 들어와. 그럼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반응이 발생하면 요 반응이. 다시 말해서 CaCO3 대리석이 막 있나 대리석은 아니고 석회암이 있는 석회암 지대가 있어요. 석회암 지대에 비가 내려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공기 중에 있죠.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석회암 지대를 녹입니다. 녹이면 이제 뭐가 생기니? 녹은 곳에는 물 웅덩이. 아니 왜 물이 생겨? 요런 게 생기는데 녹아가지고 어떻게 돼? 동굴이 생긴다고. 빈 공간이 동굴이야. 빈 공간이 녹으니까 빈 공간이 생기면서 동굴이 생긴 거야. 알겠니? 근데 문제는 뭐냐? 역반응이 진행합니다. 역반응이 진행해요. 역반응이 진행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요. 자, 내려오는 게 뭐지? 내려오는 게 종류석. 종류석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게 뭐지? 종기. 종기죠. 이게 이제 니네 있잖아.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죽순이라고 부르죠. 네. 죽순 자라듯이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석순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러면은 나중에 종류석도 이렇게 내려오고 석순도 이렇게 자라가지고 싹 만나죠. 에? 만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같이 생겼어요 만난 거는. 기둥. 요거를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tung. 석둥. 재밌었어. 참신한 걸 석주라고 불러요. 석주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듯이 정반응은 뭐냐?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탄산수소 칼슘을 만들면서 녹아요. AQ는 수용액이란 뜻이에요. aqueous solution. 요게 물 솔루션이 뭐니? 용액. 용액이에요. 용액. 나온 김에 해보자. 용질은 뭐니? 솔리드. 용질은 솔루트예요. 맞다. 용질이 솔루트입니다. 자, 솔루션이 뭐라고? 용액. 해답도 되지요. 해답도 되고 용액도 되고요. 그럼 용매는 솔루트 플러스 솔루션. 많이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용매는 솔벤트예요.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요. 이제 들어봤으니까 많이 들어본 거예요. 솔루트, 솔벤트, 솔루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용해는 솔루팅. 솔루트는 그거예요. 솔루팅. 맞지? 예. 솔루트가 용하다는 뜻이 있어요. 개꿀.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정반응은 뭐냐? 석회암의 주성분인 CaCO3하고 CO2H2가 반응해서 CaHCO3 탄산수소칼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생성하는데 생성하면은 이게 이 안이 탄산수소칼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녹아가지고 빈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석회동굴이라고 부른다고. 네, 석회동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갑자기 저희가 막 다 메워지면 어떻게?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안 벌어져. 저기 안에 무언가가 갇혀가지고. 자, 계속 하겠습니다. 역반응은 뭐냐? 역반응은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에서 이제 물이 증발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탄산칼슘이 다시 석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바닥에서 석순이 만들어지고 천장에서 종류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둘이 만나면 뭐가 나온다고?
석주가 만들어집니다. 자, 비가역 반응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비가역 반응. 그러니까 정반응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제일 니네가 배운 것 중에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앙금생성 반응.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오케이?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네. 앙금생성 반응. 앙금생성 반응은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나요. 나긴 납니다. 근데 거의 안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연소 반응 있죠. 연소 반응은 왜 그러냐면은 메탄이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반응만 일어나요, 실제로. 니네가 생각해봐. 저기 메탄 도시가스를 태웠는데, CO2하고 H2로 날아가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가면서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뀐다고, 이거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 보통 상태 변화를 하게 되면요, 잘 안 바뀌어요. 가스가 뭐로 바뀌었어요? 리퀴드. 물로 바뀌었죠. 상태 변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봐봐. 고체하고 수용액이 반응해서 어떻게 돼? 기체가 만들어졌죠? 예?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바뀐다고 보면 돼요. 정반응만 거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중화반응도 있는데 중화반응은 요거하고 여기에 수소이온, 산에서 수소이온과 염기에서의 수산화이온이 합쳐져 가지고 물을 만들고 나머지는 뭐가 돼요? 다시 물에 계속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NaCl 요거는 그러니까 이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이 상태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애들 구경꾼 이온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반응한 거는 산에서의 수소이온과 염기에서의 수산화이온밖에 없어요. 예. 대신에 요 중화 반응도 뭐예요?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비가역 반응, irreversible. irreversible process라고 부릅니다. 네, 정반응에 비해서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네, 좀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뭘 실수했냐면은 아까 솔루트가 뭐였지? 용질, 솔벤트, 용매, 솔루션, 용액이지. 용해하다는 다르더라고. 용해는 다이솔루션입니다. 요게 용해. 그 용해에 대해서 니네가 배운 말이 있어요. 또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멜트, 녹다. 근데 그거는 이 용해하고 좀 다르죠. 얼음이 녹는 멜트거든. 좀 다르죠, 그거는. 그래서 다이솔브가 용해하다. 다이솔브가 용해하다고. 솔브는 풀다라는 뜻이죠. 해결하다. 다이솔브가 용해하다.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자, 동적 평형 가보겠습니다. 동적 평형. 네, 동적 평형 가보겠습니다. 가역 반응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근데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지만 어떻게 돼요? 계속 반응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보기가 예를 들어서 물이 증발하고 물이 응결하는 반응. H2O, H2L이 H2OG가 되고 요게 다 H2OG가 H2L이 되는 반응. 요거 대표적인 요게 뭡니까? 가역 반응인데 요 속도하고 요 속도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지만 반응이 멈춘 거예요? 아니에요? 반응이 멈춘 건 아니라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양의 변화가 없는 거라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뭐겠어요? 이퀄리브리엄,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네,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상평형입니다. 상평형. 페이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상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액체의 증발 속도하고 기체의 응결 속도가 같은 거예요. 응축 속도. 그래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밀폐 용기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데 밀폐 용기에서 자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물을 담아 놓으면은 물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진다. 다시 말해서 물의 양이 요 증발이 진행되면서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요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 응축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결과적으로 이 반응 속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서 이 양하고 이 양이 일정해질 때가 생긴단 말이야. 그때를 뭐라고 부른다고?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지금 봐봐. 잘 나온다 이거. 자, 지금 처음에는 어때? 증발 속도보다 응축 속도가 훨씬 크지? 네. 왜? 얘가 없으니까. 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확 진행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어떻게 1보다 작겠죠? 네. 그런데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지금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돼? 지금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물이 많어? 수증기가 많어? 그림에서 보면 물이 많지. 그러니까 계속 증발 속도가 계속 크다고.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1보다 계속 작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응축 세개, 증발 세개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지는 점이 생기죠. 그때 이제 뭐가 되냐면은 동적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1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부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은 증발 속도가 꾸준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된단 말이지. 여기서 니네 하나 질문 들어와야 되는데 증발 속도가 왜 안 바뀌었어? 꽉 차서 증발 속도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네, 증발 속도는 온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근데 응축 속도는 뭐예요? 응축 속도는 온도뿐만 아니라 뭐에도 비례한다고? 수증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축 속도가 비례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 속도,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가 일정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물의 증발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쭉 가는 거야. 응축 속도는 뭐라고? 용기 속에 수증기의 양이 많을수록 응축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발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돼? 수증기 양이 많아지지. 수증기 양이 많아지니까 응축 속도는 계속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빨라진다고? 증발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오케이?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를 앞지를 수는 없어.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서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용해 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가 녹이면 어떻게 되니? 녹이면 용해도 일어나고 응결도 일어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해는 아니 석출이지. 용질이 용해하기도 하고 석출 속도가 같아져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용해 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밀폐 용기에서 브로민이 BR2가 있고 브로민이니까 BR2가 있고
BR2가 액체하고 기체가 어때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다른 거 있는데 하여튼 그 브로민의 증발과 원점 밀폐 용기에서 브로민 요거 조심해야 돼 니네. 특히나 저기 남자애들. 요거 함부로 있잖아. 브로민 신기하다 이러면 안 돼. 정자 그 꼬리 다 잘려. 고사가 돼 고사. 그래가지고 액체 브로민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서 액체 브로민을 담아 넣으면은 브로민의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일단은 빠른데 얘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된다고? 응축이 같이 일어난다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증발과 응축이 속도가 같아지면 동적 평형을 이룹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의 용해와 속출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아까 그 증발 응축이랑 처음에는 어때? 용해가 많이 일어나고 속출 속도는 작죠? 네, 그때는 용해 속도분의 속출 속도가 1보다 작단 말이에요. 계속 쭉 이어지다가 용해되는 속도하고 속출되는 속도가 같아지면 뭐라고? 포화용액이라 그런다고. 이 상태를 포화용액이라고 부르고 용해 속도와 속출 속도가 같아진다. 오케이? 그럼 니네 동적 평형 하나 더 배운 것 같은데 언제 배웠지? 신생할게요. 올해도 하나 배웠는데. 주중기. 포화수증기야. 포화수증기압 배웠지? 그 포화수증기압 할 때 그 증기압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그 수증기가 나타내는 기압을 증기압을 그걸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뭐 배웠다고요? 작년에는 용해 평형 배웠을 거예요. 속출, 분별 결정. 작년인데 기억 잘 안 나죠? 열평형 배운 거. 실제로 근데 니네가 느끼는 1년이랑 내가 느끼는 1년이 달라요. 속도가. 상대성이 그런 거 아니고. 니네가 지금 16살이잖아요. 니네가 느끼는 1년은 16분의 1이에요. 되게 크네요. 16분의 1. 니네는 1년이 되게 큰 퍼센테이지 하죠. 내가 느끼는 한 27분의 1 정도 되겠죠. 미안해요. 나이를 낮춰놔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27분의 1보다 훨씬 제 커요. 생각인데 한 31 정도 드시는 거 같아요. 31 고마워. 이게 무슨 소리예요? 16분의 1이라는 니네가 지금 16살이잖아. 인생에 1년이 인생의 16분의 1이라고. 살아온 인생에. 그래? 16년 살고 죽는데. 저 미친놈 봤나. 그런데 내가 느끼는 1년은 뭐야? 내 살아온 인생의 27분의 1이라고. 알겠어? 선생님이 더 짧게 느껴지는 거. 그렇죠.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한 8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80분의 1입니다. 니네보다 시간이 5배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진짜요? 실제로 니네 저기 뭐야 그 개들 몇 년 삽니까? 15년. 개두리가 아니고요. 15년. 15년 살 15년. 사람이 75년 살거든? 개가 느끼는 시간이 5배가 더 느린 거예요. 개가 되게 실제로 그래서 하루살이 불쌍히 할 필요 없어요. 걔네한테 하루살이는 하루가 그냥 평생인 거예요. 시간이 엄청 늦게 가는 거예요. 시간의 벌써 주관적인 거. 되게 순간적이에요. 거북이 너무 불효할 필요 없어요. 네, 게으른 하루살이가 있어가지고 늦게 나오면은 빨리 죽는 거예요. 넘어가고. 자, 그래서 여기서 동적 평형까지 했고요. 좀 더 가보면 이제 용해 평형, 포화 수용액에서의 동적 평형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NaCl이 이 상태였는데 용해돼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고? 고체하고 수용액 상태가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 3개, 속출 3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거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용해 평형, 상평형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내가 아까 예로 들었던 게 요건데 NO2가요. NO2가 뭘로 바뀌냐면은 N2O4로 바뀌어. 사산화 이질소로 바뀝니다. 이산화질소가 사산화 이질소로 바뀌어. 두 개가 한 개가 돼. 알겠어? 근데 역반응도 일어나. 그래가지고 요거의 농도하고 요거의 농도가 유지되겠죠. 유지되는 게 그때가 뭐라고?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요게 적갈색이고요. 요게 무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것만 넣어두면 적갈색이 굉장히 어때? 짙겠죠? 짙었던 적갈색이 요 반응이 진행되면서 옅어지다가 어떻게 된다고? 더 안 옅어질 때가 있어. 그 상태가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 화학 평형 상태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옛날에는 이게 어디 있었냐면요. 화투에 있었어요. 화투 아니고 화학투에 있었어요. 화학투에 있었는데 이게 화학원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내용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정반응 적갈색이던 게 무색이 되는데 적갈색 NO2가 서로 결합하여 무색의 N2O4가 되는데 역반응은 뭐라고 다시 진행하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N2O4가 분해된 적갈색 NO2를 생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처음에는 그래서 적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왜? N2O4가 생성되면서 점점 옅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더 옅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색의 N2O4를 생성하는 정반응과 N2O4가 자 다시 적갈색으로 분해된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N2O4를 넣어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N2O4를 넣어두게 되면은 N2O4가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신앙이 진행될수록. 여기서 왜 NO2가 더 많지? 왜 NO2가 훨씬 더 많아? 알 것 같아요. 왜? 부서지기가 쉬우니까 이게 뭔가 더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잘 봐봐. N2O4가 하나 없어지면 NO2가 몇 개 생기지?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분자수를 의미하는 거야. 농도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얘가 하나 없어지면 얘는 두 개 생기는 거야. 요거 두 배만큼 생기는 거야. 그래서 NO2의 농도가 훨씬 큰 걸 알 수 있어. 알겠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탐구 자료창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나와 있듯이 그거 보고 보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 화학 평형 상태 요거 아니 더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 더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개념 확인 문제는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대표 자료 분석 보겠습니다. 대자분 볼게요. 대자분. 뭐든 요즘 줄여 부르더라. 할 때까지요. 내공의 힘도 확인해야 되는데. 내공임 할 거 없지 않아. 이제 7단원, 8단원 두 개밖에 안 남았던데. 팔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별로 할 게 없어요. 7단원, 8단원. 별 해야 되는 8단원 이제 기가 내용이에요. 기가. 뭐 에너지를 아껴서 내는 거예요. 과학 기술 어쩌고 이거 중요한 건데 왜 안 해요, 선생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상식 니네 그런다고 안 지킬 거잖아요. 배운다고. 지켜요. 쓰는 대로 쓴 대로 맞죠? 힘은 막 쓰는 대로 쓸 거 아니야 맞죠? 저 지켜요. 자 보겠습니다. 수증기의 양하고 물의 양을 나타내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자 T2일 때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쭉 가고 있죠.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래서 T1 요거일 때는 뭐야? 동적 평형 상태인데 동적 평형 상태일 때가 어떻게 돼요? 자 그다음에 증발 속도를 비교해 보라 그래서 증발 속도
T2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 T2, T3에서는 증발 속도가 어떻게 되니? 증발 속도는 그대로지. 왜 그러냐면 저 증발 속도는 뭐에만 비례한다 그랬어요? 온도에만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T1에서 T3일 때 응축 속도를 비교해 보자. 응축 속도는 언제가 더 제일 빨라요? T3 T3일 때, T2일 때하고 같죠? T2일 때 동적 평형을 했으니까. T1일 때는 느리다. 그 다음에 T1에서 T3일 때 H2O의 양을 비교하라 그랬어. H2O의 양은 당연히 T1에서 작고 T2에서 하고 T3일 때 같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 H2O의 상변화는 가역변화 맞죠? 가역변화입니다. T1일 때는 어때요? 1보다 커 작아?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작지? 네. 그래서 1보다 크단 말이지. 그래서 틀렸고. T3일 때는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용기 속 H2O의 양은 T2일 때와 T3일 때가 같죠.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 그 다음에 T2일 때와 T3일 때 H2O의 양은 같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잠시만. 같으니까 틀렸죠. 자, 명예 평형 보겠습니다. 여기도 쉬워요. 여기도 빨리 하고 빨리 넘어가고 니네 좀 빨리 풀을 수 있어. 빨리 3년기 중학평 가야지. 이게 필수로 필요해요. 어? 4년기 되면 필요해요. 아니, 안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굳이 왜 이거? 왜냐면 이게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2에서 화학원으로 넘어오면서 내용이 좀 축소가 됐어요. 요걸 어디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세히 배우냐면은 대학교 가면 일반화학 자세히 배우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화원으로 들어오면서 확 축소가 돼버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화학투에 이게 들어와 있나 모르겠어요. 화학평은 다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거. 자 용해 속도와 속출 속도. 왜 화원에서 또 언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니네가 화학투를 잘 안 하거든요. 투 과목 안 듣잖아요 이제. 서울대 갈 애들 아니면. 서울대도 이제 없어졌어요. 쌤 근데 이제 과학 통합된다는데 어떻게? 잘하세요. 내용은 광범위해지는 대신 문제는 쉬워질 거예요. 자 설탕용입니다. 설탕용에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몰 농도를 측정했더니 4T일 때가 용해 평형에 도달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A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T일 때 용해 속도와 속출 속도, 용해 속도하고 속출 속도, 속출 속도보다 용해 속도가 크겠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다. 4T일 때는 어때요? 4T일 때는 같겠죠. 같겠죠. 네, 넘어갈게요. T일 때와 4T일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T일 때가 4T일 때보다 어떻게 돼요? 크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냥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쭉쭉 넘어가면 돼요. 4T일 때의 속출 속도 0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8T일 때 속출 속도는 0의 속도보다 아니라고 해요. 같다고.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4T일 때와 8T일 때가 같겠죠. 8T일 때 설탕물의 용해 농도는 A몰이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어디를 보느냐? 실력업 한번 가봅시다. 241페이지. 이 문제도 별로 없고요. 니네 실력업 1, 2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내용이. 자, 지금 보면은 H2의 양이 점점 커지다가 여기서 상평형을 이룬 걸 알게 T3일 때 상평형을 이뤘죠? T3일 때 상평형을 이뤘습니다. T3일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고요. H2의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응축 속도가 커지고 증발 속도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4일 때하고 T3일 때하고 양이 1이죠. 1. 네, 따라서 기억 니은이 답이고. 자, 2번.
자, 25도씨에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의 NaCl을 넣었어. 23번 NA다. 23번 NA를 넣은 겁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나왔다. 이제 용해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용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NaCl을 첨가했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놓아두었어요. 가하 과정 후에 용해 평형이 있었고 나하 과정 후에도 Na 플러스가 있었어. 24가 들어왔어. 24가 녹았다는 얘기지. 네. 근데 용해 평형을 이루었거든. 더 녹이면 녹잖아. 그게 뭐가 속출되겠어? 23이 나오는 거야. 24가 녹은 만큼 23이 나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는 23이 있었는데 24를 넣었다고. 그러니까 24가 녹는 것만큼 23이 나와야 된다고. 석출돼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 동적 평형 상태가 지금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룬 거에서 녹여줬기 때문에 알겠니? 23이 이제 23이 나올 때 24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면 NaCl의 석출 속도가 0이다. 아니라고. 이런 거 잘 나온다고. 0일 수가 없죠. NaCl의 용해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빠르다. 나하 과정 이후입니다. 나하 과정 이후. 틀렸죠, 그러면? 같으니까. 수용액 속 23Na 플러스의 농도는 가에서보다 작지. 에? 23이 다시 석출된 데가 24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24가 녹아 들어간다고 계속 자리 바꾸기 시작한다고. 몇몇적으로. 그래서 23 플러스의 농도는 가에서보다 작은 게 맞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안성 레몬.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니네가 있잖아요. 물도 이온화를 합니다. 물도 이온화를 합니다. 물도 이온화를 해요. 자동 이온화, 물의 자동 이온화를 나왔으면 자동 이온화부터 먼저 해줘야지. 왜 산염기가 나오고 뒤에 R이지? 아이씨 짜증나. 여하튼 가봅시다. 산과 염기를 보면은 산은 대표적인 게 염산은 어떻게 됩니까? 염산은 HCl이 이제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수소 이온을. 수소 이온을 내놓는 애들이 산성이에요. 염기는요. NaHOH. 요게 이제 수산화 나트륨인데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 OH 그러니까 H 플러스 때문에 산성을 이루게 되고 OH 마이너스 때문에 염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 신맛이 납니다. 니네 저기 혹시 속 쓰릴 때 신물 나온다 그러지? 맞죠? 그 주연아 맞지? 그 전날 과음했을 때 맞죠? 신물 나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신맛이 나고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네, 요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염산에다가 금속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금속이 여기 수소이온한테 전자를 준다고. 전자를 주고 H2가 나오고 나머지는 수용액이 남아있다. 네,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아까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켰었죠. 내가 아까 안 보여줬나? 탄산칼슘하고 요게 염산이 반응해서 여기 했지 아까 CO2하고 CaCl2하고 H2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요게 나옵니다. 여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요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그 다음에 다행히 수용액은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 영역이 쓴맛이 난다. 쓴맛이.
굳이 쓴맛이 난다고 쓴맛을 볼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니네 쓰는 거 비누. 비누가 염기성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중성 도브 이런 거 말고 도브는 중성인데. 도브 말고 일반적인 비누들이 그 염기성이에요. 지방산 나트륨을 굳힌 거거든. 그래가지고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미끌미끌해요. 와 신기하다. 미끌미끌해도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 네 단백질이 녹아서 미끌미끌한 거야. 비누 만지면. 왜 하고 있으면 안 돼. 에? 안 됩니다. 단백질을 녹여서 미끌미끌한 거예요. 당연히 붉은색 리트머스용액을 푸르게 변하지. 요건 초등학교 때 배우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해. 요거 지시야. 페놀프탈레인 요런 걸 리트머스용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시약이라고 하고 뭐 영어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알 필요는 없어요.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산염기, 산인지 염기인지 구별해 주는 거. 염기 수용액이 또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온이 들어있어서 전류가 흐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니네 저기 하수구 막혔을 때 녹이는 애들 있죠. 쩔쩔쩔 녹이는 애들, 걔네들이 다 염기성 수용액이에요. 여기 나와 있던 하수구 세정제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녹여서 막힌 하수구를 뚫기도 하는데 안 좋아요 이거. 뚫어뻥이 최고예요. 벅뻥 하면 금방 하면 돼요. 기계가 최고예요. 요거 정말 몸에도 안 좋고요. 나오는 기체도 되게 몸에 안 좋아요 이거. 예. 냄새도 엄청 역합니다 이거. 하여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녹이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을 뚫는 데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산과 염기의 성질. 레몬즙은 뭐죠? 산이죠. 식초도 뭐죠? 산이죠. 사이다도 산인데 사이다는 무슨 산이니? 탄산이죠. 탄산. 이산화탄산은 탄산입니다. 그리고 비눗물은 염기고 제산제 수용액 염기고 하수구 세정제 염기인데 여기로 갈수록 염기성이 세져요. 그러니까 제산제는 여러분들 먹어도 되죠? 속 쓰릴 때. 근데 요거 하수구 세정제 속 쓰리다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쪽 다 전류가 흐릅니다. 다 전류가 흐르고 요쪽까지는 산이니까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게 변하고 산이니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산이니까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여기는 염기야. 붉은색 리트머스가 푸르게 변하고 염기성 수용액은 염기성은 변화가 없고 탄산칼슘과도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산과 염기를 구별한 사람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19세기의 사람입니다. 19세기 말경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산,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 염기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한다. 그래서 염산 H 플러스를 공통으로 내놓고 거기다가 음이온이 염산은 Cl-고 황산은 EH 플러스하고 SO4E- 황산을 내놓습니다. 황산의 성질이 안 나오네. 그리고 니네 있잖아. 황산 있잖아요. 굉장히 뭡니까 젤리처럼 생겼어요. 맛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황산도 강산이에요. 요런 것들. 그래서 산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으므로 공통된 성질이 나타납니다. 다 옛날에는 배웠는데 황산 있잖아요. 물에 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열이 발생해요. 엄청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넣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리막대 있죠. 거기에다 조금씩 흘리면서 넣어야 돼요. 녹일 때. 빨리 녹이 하면서 푹 넣으면 그냥 가요.
진짜 죽어요. 그럼 진짜 주지 가짜로 죽어요? 아레니우스 산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염기는 뭐냐?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게 아레니우스 염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OH-가 공통으로 나오고 CaOH2 수산화칼슘 또 수산화이온이 나오고 NaOH도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자 KNO3는 전해질입니다. 에? 자 H 플러스가 자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야 돼요. 플러스 극으로 흘러야 돼요. H 플러스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죠. H 플러스가 H 플러스 때문에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곳은 마이너스 극 쪽이겠죠? 맞죠? 네, 마이너스 극 쪽입니다. 자 염기성을 나타내는 걸 확인합니다. Na 플러스 자 마이너스 극이고 플러스 극인데 OH 마이너스가 어디로 흘러줘야 돼요? 플러스 극 쪽으로 흘러줘야 되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의 한계가 뭡니까? 중성은 문제가 안 돼. 물에 안 녹는 애들. 물에 안 녹는 애들은 어떻게 산염기 정의하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를 안 가진 애들은 산염기 정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런 애들, 그런 애들은 산염기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 산염기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수용액이 아닌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직접 내놓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없지. 무슨 얘기냐면은 암모니아는 딱 이것만 봐서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NH3는 염기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NH3가 기체인데 물에 녹아요. 물에 녹으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은 수산화 암모늄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아요. 네,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잘 녹아. 그래서 수산화 암모늄이 되는데 이제 보입니까 이거? 그래서 암모늄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을 띱니다. 염기성. 근데 지금 요것만 봐서는 어때? OH-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염기성이라고.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산의 경우에는 수소이온은 용액 속에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물과 결합하여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나오는 게 누구냐? 브랜스테드 로리. 브랜스테드는요 독일 사람일 거예요. 로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 요거는 뭐냐? 이 두 사람도 아마 노벨상 탔을 거예요. 노벨상 탔을 건데 브랜스테드 로리. 그러니까 산은 뭐냐?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자, 수소이온 하면 뭐지 얘들아? 수소이온이 뭐지? 다른 말로 세자인데 수소이온은 내자지. 내자죠. four letter인데 four letter 내자입니다. 내자인데 세자로 뭐라고 불러? 양성자죠. 수소가 이렇게 수소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없어진 거 아니야? 양성자야 양성자. 그래서 산은 뭐냐? 양성자 주계라 그래요. 양성자를 줄 수 있는 물질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염기는 뭐냐? 다른 물질들로부터 수소연을 받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뭐라고 하겠어요? 밖에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가보면은 자 HCl이 있고 물이 있어요. 얘가 뭘로 바뀌느냐? Cl-랑
요걸로 바뀌어. 이거는요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이에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가역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게 산이지? 여기 산이지. 왜? 여기 줬거든 얘한테. 얘는 그럼 뭐지? 염기죠? 받아서 이렇게 됐거든. 오케이? 네. 얘는 주잖아. 주고 H 플러스를 주고 얘가 됐잖아. 얘는요 H 플러스를 얘로부터 받아가지고 얘가 됐잖아.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래 볼게. 그럼 얘가 뭐지 그러면은? 산. 받고 얘가 되잖아. 염기지. 염기네. 얘는요 받고 뭐 주고 얘가 되지. 산이야 산. 주고 염기가 되니까 산이 이해가 안 돼. 잘 봐봐. HCl이 뭐가 돼? Cl-가 되지. 그러면 주고 됐어, 받고 됐어. 주고 됐으니까 이거 산이라고. 아까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HCl이 Cl-가 됐잖아. 되려면 줘야 돼, 받아야 돼. 요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요건 산. 요거는 얘가 되지. 근데 얘가 되려면 줘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되지. 염기. 근데 역반응이 진행된다고 해보자고. 얘가 되려면 줘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되지. 염기. 얘가 되려면 줘야 돼, 받아야 돼. 줘야 돼요. 산. 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면 짝산 짝염기 관계라 그래요. 짝짝이. 짝산 짝염기 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요거들이 짝산 짝염기니까 요거들도 뭐가 돼요? 짝산 짝염기가 되죠.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한 산염기 정의에서는 짝산 짝염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나오네. 밑에 나오죠. 짝산 짝염기 나오죠. 그러면은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에 의하면은 어떨 때는 산이 되고 어떨 때는 염기가 되는 애가 생겨요. 잘 봐봐.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물이야, 물. 물이 요렇게 분해돼. 이 상태에서 산이야, 염기야? 뭘 몰라, 얘가 이렇게 됐는데. 요걸 내놨잖아. 응?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가자. 물인 경우에는 어때요? 산이야, 산. 이때는 산이지. 이때는 산이야. 에? 그런데 요게 있어가지고 요걸 내놓고 물이 됐어. 요때는 요거 산이야, 염기야? 요거 염기야. 아니, 거꾸로 하자, 거꾸로. 요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요거 산이야, 염기야? 요거 되려면 요걸 받아야 되지. 염기야, 염기. 그러니까 산도 되고 염기도 되지. 경우에 따라서 양쪽성 물질이야. 알겠니? HCO3 마이너스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탄산수소이온이라 그래요. 에? 요걸 받아서 H2CO3 탄산이 됐어. 이 산이야, 염기야? 염기죠? 염기죠? 받으니까.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 양성자 받게 하니까 염기지, 이때는. 네. 근데 얘가 요렇게 분해됐어.
요거는 탄산이온이라 그래요. 탄산수소이온 탄산이온이야. 요때는 산이야 염기야 얘가. 주니까? H를 따로 주니까. 산이야 산. 그러니까 요때는 염기였지만 요때는 산이지. 그래서 요것도 양쪽성 물질이야. 알겠습니까? 지금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니네 시험에 나올 거 별로 없어. 그냥 아주 간단해. H 플러스를 내놓냐 OH 마이너스를 내놓냐. 그런데 브레스테드로리 산염기 정의는 양성자를 주면 산, 양성자를 받으면 염기라고.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란 개념도 나오고 짝산 짝염기 개념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NH3가 H 플러스를 받아서 NH4풀이 됐어요. 자, 요거 산이야 염기야? 염기죠? 염기잖아. 받아야 되니까. 어렵네. 염기죠? 요건 산이야 염기야 일로 가면. 산이네요. 산이죠? 오케이? 그래서 저기 요거 둘 관계가 그래서 아까 뭐야? 그러니까 짝산 짝염기 관계. 자, 이 짝산 짝염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짝산 짝염기가 아까 수소이온의 이동으로 산과 염기가 되는 한 쌍의 산과 염기란 말이에요. 정반응에서 산과 역반응에서 염기, 정반응에서 염기와 역반응에서 산을 건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요거 기억나죠 요거? 요거는 좀 물하고 지금 물하고 염산이잖아. 내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그 짝산 짝염기 관계 여기서 나온다고요. 중요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 물의 자동 이온화. 나 오늘 중화 반응 전까지만 할게요. 중화 반응 나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보겠습니다. 자, 순수한 물도요, 여러분들 이온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여기 써있는 대로 한번 가보면은 물을 만나서 한쪽 물에다가 수소이온을 줘요. 그러면 이 주는 물은 뭐로 되죠? OH-가 되죠? 이렇게 순수한 물도 수소이온을 주고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됩니다. 당연히 뭐가 됩니까?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 충분한 시간이 일어나면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온화 상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온화 상수라는 개념이 반응물의 농도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곱인데 물은 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은 농도가 없어요. 자, 물하고 농도가 없는 게 또 있어요. 뭐 있어요? 고체는 녹았어요, 안 녹았어요? 안 녹아요. 고체는 농도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에서는 이걸 평형상수라고 불러요. 평형상수. K를 평형상수라고 부르는데 물이 두 개잖아, 두 개. 반응물의 농도의 곱, 생성물의 농도의 곱. 그래서 요렇게 불러요. 요렇게 부르는데 요렇게 하는데 요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걸 없앤 걸 뭐라고 부른다고?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해서 요렇게 부른다고요. KW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KW가 당연히 요게 일정하겠죠? 농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오랜 시간 놔두면은 없을 거 아니니? 그래서 일정해진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의 이온화 상수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일정한 온도라고 돼 있지? 그러면은 온도가 변하면 바뀌겠네? 에? 그래서 지금 일정한데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자동화 이온하여 동적 평형을 이루게 되면 하이드로늄 이온 H3O 플러스의 몰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가 일정해진단 말이에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기 때문에. 그 농도의 곱이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고?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만약에 25도씨가 되면요. 물의 이온화 상수가 얼마로 되냐면은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14가 되는데 순수한 물을 녹여. 순수한 물이 이온화하면 어떻게 돼요? 얘의 농도와 얘의 농도가 같겠지. 에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가 되려면은 얘의 농도와 얘의 농도가 각각이 얼마가 돼야 돼? 10의 마이너스 7이 돼야 되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 H3O 플러스의 농도하고 OH 마이너스 농도 각각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7몰 농도라고. 10의 마이너스 7몰 농도입니다. 이러한 용액을 중성 용액이라고 했었어요. 니네 pH 배웠지? 아직 배우진 않아. 아, 배울 텐데. pH라고 배울 텐데. pH가 얼마면 중성이야? 1 0 아, 배웠구나. 7 계속 가볼게요. 7. 7이지, 7. 7일 때 중성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일단 넘어가. 배울 텐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성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중성일 때는 순수한 물에서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각각 10의 마이너스 7몰 농도라고. 이런 용액을 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산을 넣으면 뭐가 되겠어? 산을 넣으면 뭐가 늘어나? 산을 넣으면 뭐가 늘어나? 요게 늘어나지. 근데 요게 일정했거든. 그럼 뭐가 줄어들어야 돼? 요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성용액에다가 산을 넣으면은 H3O 플러스가 증가하는데 KW가 일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OH 마이너스는 감소하게 된다고. 그래서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몰보다 커지고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7몰보다 작아진다고. 알겠죠? 만약에 염기를 넣으면요. 염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OH 마이너스가 늘어나니까 H3O 플러스가 줄어들어야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OH 마이너스가 아까 10의 마이너스 7보다는 커지고 H3O 플러스가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진다고.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10의 마이너스 14 요거 잘 기억해 놓고요.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용액에서의 H3O 플러스와 25도씨입니다. 25도씨. 왜 25도씨를 강조하냐면은 물의 이온곱 상수가 25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14인데 다른 온도에서는 다른 값을 가진다고.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의 이온급 상수는 커져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의 이온급 상수는 커집니다. 자, 25도씨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14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산성 용액에서는 10의 마이너스 7에 비해서 H3O 플러스가 크고 OH 마이너스는 작단 말이야.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산성은 그렇고요. 중성은요. 중성은 둘 다 같은 범위에 있단 말이에요. 10의 마이너스 7 같은 범위에 있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OH-가 10의 마이너스 7보다 큰 영역에 있고 H3O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7보다 작은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물의 이온급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니네 로그 배웠냐? 로그? 네. 오 배웠어 로그. 로그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로그. 규빈이는 몰라? 안 배웠어? 아 몰라도 돼. 자 지금 보면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인데 자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된다고?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pH는 작아진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산성은 pH가 7보다 어때? 작죠? 10의 마이너스 7몰보다 크니까 농도가 클수록 pH는 작아진다고. 염기성은요 그러면은 7보다 어때요? H3O 플러스가 아까 작았지? 10의 마이너스 7보다 염기성일 때는 그러니까 pH는 7보다 크단 말이에요. 오케이?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야, 다 필요 없어. 그래서 7이면 뭐라고? 중성이라고 중성. 오케이? 로그를 알고 있으면 쉬우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로그를 모르고 있으면 몰라도 되니까 넘어가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pH 7을 기준으로 7일 때가 뭐라고? pH가 7이란 말이야. 중류수가 7이란 말이야. 중성? 그래서 pH가 작아질수록 산성, pH가 커질수록 뭐?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pH를 확인하는 게 뭐냐? 지시약이라고 지시약. 지시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시험지 그리고 pH 측정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시약은 뭐가 있냐면은 리트머스 종이 제일 대표적인 리트머스 종이죠. 산성일 때는 푸른색이 붉은색,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이 푸른색. 에?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은 산성 무색, 염기성 무색, 산성 무색, 중성 무색, 염기성 붉은색. 무빨입니다. 무빨. 메틸 오렌지는 산성일 때 붉은색, 염기성일 때, 중성일 때 뭐였더라? 빨노노지, 빨노노. 중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 노란색. 그 다음 뭐가 있냐면 BTB. BTB는 산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그래서 요렇게 보통 외우더라고. 페놀프탈레인은 무빨. 메틸 오렌지는 빨노노지. 빨노노. BTB 용액은 노초파. 무무빨, 빨노노, 노초파. 오케이?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무무빨, 빨노노, 노초파 이렇게 외웁니다. 자, pH 시험지 만능 지시약을 종이 적셔 만든 것으로 색변화를 통해 대략적인 pH를 알 수 있고 pH 측정기, 전기 전도도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정확한 pH를 측정할 수 있답니다. 넘어갑니다. 자, 249페이지. 자, 브랜스테드로의 산염기를 가지고 합니다. 요렇게, 요거는 어떻게 돼요? 물을 만나가지고 H2CO3가 됐지? 여기서 뺏어왔지? 에? 요거는 뭐가 돼야 돼, 그러면? OH-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HCO3- 요게 반응해가지고 얘가 H2CO3가 됐어. 여기 Cl- 됐어요. 자, 가에서
산과 염기로 작동한 물질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아이씨 우리 다 써야 돼 그러면? 아 가에서만. 가에서 보면은 산이 뭐니? 브랜스테드롤이 산이. 요거는 줬지. 산. 요거는 받았지. 염기. 나에서 기억의 화학식을 쓰시오. OH 마이너스 맞죠? OH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나에서 브랜스테드롤이 산과 염기로 작동한 물질을 갖고 있. 자 지금 HCO3 마이너스가 받았지. 에? 뭐야? HCO3 마이너스가 받아가지고 H2CO3가 됐어. 뭐야 이거? 염기죠 염기. H2는 어떻게 해서? 주고 OH 마이너스가 됐지. 요건 뭐니? 산이죠 산.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봅시다. 옆에 있는 거. 자 지금 H3O 플러스하고 요게 이게 그러니까 25도씨야 25도씨. 요게 지금 많잖아. 산이야 염기야? 산이야 염기야? OH 마이너스가 H 플러스보다 많잖아. 염기죠 염기. 자 1대1입니다. 뭡니까? 중성이죠. 에? 윤찬아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 H 플러스가 많죠? 요건 뭐죠? 그래서 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액성을 썼고요. pH를 구해보라 그래서 pH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는데 요게 100배 많지? 여기 OH가 100배 많잖아.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가 되는데 100배가 많아 OH가. 그럼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8이지. 에? 자, 규빈이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요게 pH야. 알겠니? 수소이온 농도의 10의 마이너스 6이승이라고 하면은 6이 pH야. 6이 pH. 오케이? 요건 그래서 pH가 6이고요. 요거는 pH가 얼마니? 10의 마이너스 7, 10의 마이너스 7이지.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거꾸로 했다, 거꾸로 했다. 6이고 8이다. 8이다, 8. 8입니다. 요거는요, pH가 얼마죠? 7이죠. 요거는요, 10의 마이너스 6에 10의 마이너스 8이죠. pH가 얼마? 6이에요. 요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니? 그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H-를 각각 구하라 했어요. 각각 구했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몰.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7몰.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8몰이죠. 자, 넘어가 보고. 자, HCl은 수소연을 내놓는 물질이죠. HCl은 수소연을 내놓는 물질이니까 맞고, H2O는 나에서 H2O는 어떻게 돼?